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 일주일 동안 하기 프로젝트 10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는 영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도전해 봤는데요. 마침 봉준호 감독님의 미키 17이 미국에서도 개봉한다고 해서 생각해낸 공부법. 한국보다 일주일 뒤에 개봉했지만 미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아서 극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보며 괜히 혼자서 뿌듯했어요. 이번 주는 이렇게 영화를 보며 배우들의 발음을 익히고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배우려고 해요. 영화를 볼 때 영어 자막 틀어놓고 보고 자막 없이 한 번 더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서 고민하던 중에 구독자님이 영어 자막을 따라하는 것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댓글 달아주셔서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영화를 보고 알고 싶은 단어들을 찾아보고 인상 깊은 대사나 표현 따라하기,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공부했어요. 지난번에 정말 많이 올랐던 성적, 이번 주에 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하루에 느낀 점을 짧게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일주일 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영화 보며 영어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전 테스트 점수는 지난번과 같이 160점 만점에 120에서 130점입니다. 영화로 영어 공부하기 첫날은 비포 선셋을 봤어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으로 이어지는 비포 시리즈. 비포 선라이즈에서 운명 같은 사랑을 했던 두 사람이 6개월 후 만나자는 약속을 했는데 6개월 후 만나지 못하고 9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파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9년 전 일을 떠올리며 그렇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며 나누는 대화가 중심이라 다음 내용을 예상하기 쉬워서 영어 공부에 아주 좋았어요. 대화체 표현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고 예전에 비포 선라이즈를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아련했던 시간이에요. 비포 미드나잇도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둘째 날은 킹스 스피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말더듬을 극복하며 연설을 준비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연설 내용을 차근차근 연습해서 연설하는 내용이 나와서 영어 공부나 제 발음 연습에도 좋았던 영화였어요. 말을 더듬던 조지 6세가 라이오넬 로그를 만나 마음을 터놓고 친구가 되고 결국 아돌프 히틀러에 맞서는 감동적인 연설을 해내는 것도 I have a voice 라며 왕이 될 결심을 하는 것도 특히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서 영국식 발음에 익숙해지는 기회였어요. 세 번째 날은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 미키 17을 영화관에서 봤어요. 그동안은 영어 자막을 띄워놓고 잘 안 들리는 대사가 있으면 돌려볼 수 있었는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니 다시 돌려볼 수도 없고 놓친 대사를 자막 보고 확인할 수도 없어서 순간순간에 집중해야 하더라고요. 게다가 영화 본 후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대화 주제로 당연히 영화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영화에 대한 리뷰도 생각하면서 봐야지 해서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영화를 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스토리와 대사가 어렵지 않고 대사 위주로 진행되어서 자막 없이도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화를 본 후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했는데 덕분에 영화 속 다양한 요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화를 같이 보고 영어로 토론하는 모임을 꾸리는 것도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날은 매치 포인트를 봤는데요. 영화를 보며 재미있게 하는 영화 공부라고 생각했는데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날이었어요. 테니스 관련 내용일 줄 알았는데 장르 소개해보니 스릴러더라고요. 불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스릴러라고 해서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마음 졸이면서 봐서 그런지 영화 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은 낯선 영국식 영어로 진행되고 대사가 많은 편이어서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에 집중하다 보니 꽤나 힘들어서 이틀에 걸쳐서 봤는데요. 이걸 보다가 멈춰 있는데 지난 영어 공부 영상에 미국 생활 초기에 TV로 영어 자막 틀어놓고 들리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 뉘앙스랑 원어민이 사용하는 표현과 발음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힘내서 마저 볼 수 있었어요. 이분은 지금 뉴욕에서 직장 다니고 계셔서 부러웠는데 미국은 처음에 영어를 못하는 시기가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영어 공부 꿀팁을 함께 나눠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번째 날은 터미널을 봤어요. 동유럽에 있는 가상의 공산국가 크라코지아 사람인 빅터 나보스키가 미국 여행을 통해 아버지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크라코지아의 내전으로 비자가 취소되어 미국에 입국할 수도 귀국할 수도 없게 된 나보스키가 JFK 공항에 갇힌 채로 영어를 익혀 살아남는 내용이에요. 영어가 서툰 주인공이 공항에서 생활하며 생존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이 나와서 더 집중이 되고 저처럼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은 굿윌 헌팅을 봤어요. 얼마 전에 갔던 보스턴의 MIT 공대의 수학과 교수가 천재의 바나나 위를 발견한 것으로 시작하는 영화라서 더욱 반가웠어요. 수학, 법학, 역사학 등 모든 분야에서 재능이 있지만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해 세상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바나나 윌이 심리학 교수 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변화하는 이야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드디어 보게 되었네요. 지적인 대화가 많고 감정이 담긴 장면도 많아서 깊이 있는 영어를 배우기에 좋았어요. 명대사들을 따라하며 감정을 싣다 보니 조금 더 말하기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한 7일차를 마지막으로 영화 보며 영어 공부하기 일주일을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영어로 영화를 보며 영어 듣기 실력도 늘어났지만 언젠가는 봐야지 했던 영화들을 보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주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영화 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겠어요. 이로써 일주일간 영화 보며 영어 공부하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보며 영어 공부하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영화를 원 없이 봤어요. 하루 한 편을 보니 거의 2시간 넘게 영어 듣기를 했지만 아쉽게도 성적은 115에서 125로 떨어졌어요. 점수는 5점 떨어졌지만 영어 억양과 영어 표현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160점 만점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어 공부법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대화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의도나 내용만 파악하고 내 대답을 준비하느라 발음이나 억양에는 신경을 못 쓰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장면을 계속 돌려볼 수 있으니 발음과 억양을 따라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서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었던 영어 공부법 추천합니다. 특히 미키 17을 보고 영화 토론을 한 것이 가장 집중력 있게 공부했던 영화여서 기회가 되면 영화를 보고 영어로 토론하기 스터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만점인 160점을 달성할 때까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1분 말하기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마침 영어로 하는 인터뷰를 앞두고 있어서 미리 질문지를 받았거든요. 인터뷰 준비할 겸 영어 실력 키울 겸 주어진 질문에 1분 동안 대답을 녹음하며 1분 동안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얼마나 정확해지는지 확인해보는 영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분 영어 말하기로 공부하는 방법 다다음 주에 소개해드릴게요. 재미있게 하는 영어 공부 다다음 주에 지켜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 프로젝트 덕분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공부할 생각을 하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함께 영어 공부 열심히 해보아요. 감사합니다.